자, 왜 루프탑 텐트 구조 변경이 사태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시작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루프박스가 날아간 건데, 루프탑 텐트라고 이제 작년 23년 12월에 광주 원주에서 루프박스가 이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프탑 텐트라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기사화 해가지고 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리창에 그냥 뻥 박힌 게 있었죠. 그래서 사진 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된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막은 이렇습니다. 업체 간의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업체들의 분쟁. 그러니까 어떤 거냐?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돈 때문에. 자, 캠핑카 제작사가 있겠죠. 캠핑카. 캠핑 호황이었죠. 캠핑카 제작사가 있었고, 이제 또 캐노피라고 해서 픽업 트럭의 그 적잠 쪽에다가 그 비를 안 맞게 하고 레저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짐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그거를 캐노피라고 하는데, 하드탑, 뭐 캐노피 뭐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텐트를 달아서 이제 제조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캐노피탑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이 캐노피탑이라고 하는데, 캠핑카 제작사에서 손님들이 와서 저울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도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제작사 마음도 이해는 돼. 캠핑카 아니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이용을 하니까 세금도 안 내고 편법으로 이용하니까 캠핑카는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뭐 다 뜯어 고치니까 인원수도 바뀌고 막 하니까 그냥 구조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경미사항에서 조금만 간단히 튜닝하니까 세금도 뭐 개소세도 좀 덜 없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어떻게 신고하냐? 미팅을 합니다. 미팅.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파견이 임직원이 파견이 되고, 그리고 한국 그런 튜닝 관련된 사단법인 인원 몇 명 구성된 데 있어요. 그런 데서 파견돼서 서로 몇 명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데에서 또 조용하게 뒤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잡아야 되지 않냐? 불법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걔네들 입장을 자꾸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루프탑 텐트법이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게가 갑자기 60kg가 예전에는 넘지 않았는데, 옛날 텐트들이 넘지 않았는데 이제 넘어서 나오니까 이거 문제지 않냐 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안전상에 또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루프박스가 날아가가지고 그게 이탈 사고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루프탑 텐트가 기사화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오인하니까 뭐 텐트 달고 다니면 위험무기다 뭐다 하면서 증폭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빡 터진 거죠. 그게 올해 6월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계세요. 뭐 루프박스가 이탈된 게 그게 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업체들 간의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업체들의 분쟁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또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탑 텐트 구조 변경, 이 이슈에 대한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입장도 있겠지만 또 이득을 보는, 수혜를 보는 곳들도 뭐 당사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혜를 보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게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부분이면은 나라에 어쨌든 득이 되는 거죠. 세금을, 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자꾸 세금이 들어오는데 나라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도 될 수도 있고 TS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죠. 예, 이곳들이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당히 김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조직. 그러니까 뭐 회사로 치면은 뭐 한 중소기업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인원도 많고. 근데 여기는 신분이 100%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공무원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는 뭐 성과제도 있고 연봉도 공무원보다 세. 심지어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이 7,186만 원입니다. 잡코리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서 좀 등급이 높거나 그러면은 연봉이 억대로 넘어갑니다. 억대로.
공무원이 억대 받는 거는 쉽지 않죠. 장관급까지, 뭐 장관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는 정규직 평균 연봉이 7,186만 원이랍니다. 예, 비정규직도 여기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심지어. 그러니까 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 세금을 뭐 구조변경을 하면은 자기네 뭐 쌈짓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돈은 세금이죠. 세금으로 거치는데 이 세금이 이제 많이 걷어지면은 뭐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이쪽으로 또 귀속돼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돈들이 또 급여를 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아니 뭐 세금을 걷어서 준 공무원이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들 돈은 어디서 뭐 어떤 근거로 뭐 조직에서 개인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개인 회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이익을 내서 주는 거지만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연봉이 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그런 루프탑 텐트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별의별 튜닝, 뭐 자동차 뭐 관련된 거 모든 뭐 안전이나 모든 거에 서 전반적으로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할 돈도 많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들도 세금을 어쨌든 뭐 자꾸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걷어지게끔 하면은 그 결론은 그 시장은 더 어쨌든 이 조직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인원을 더 충원할 수도 있는 거고, 연봉이 무려 평균 연봉이 7,186만 원인데 인원을 더 뽑아서 인원이 많으니까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혜를 보는 곳으로 봐야겠죠. 이것도 제가 여러 군데 조사해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할 구조변경 대행업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다른 곳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는 그런 뭐 조직 자체가 뭐 큰데 이 살림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구조변경 튜닝 대행 업체, 여기는 지금 뭐 제가 놓아놨습니다. 지금 놓아놨어. 네. 뭐 우선 구조변경 대행 업체들은 뭐 조직화가 돼 있진 않아요. 뭐 개인 사장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개인 사장님들이 많아야 한 2명. 그래서 서류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분들은 지금 노비하고 다닙니다. 지금 열심히 막 하면서 뭐 이런 이슈에 있는데 가가지고 구조변경, 그래서 여러분 뭐 검사 안 되는 차들 연락 주세요. 구조변경 정식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이쪽 바닥에 능통하니까. 근데 이 구조변경 대행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검사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좀 특화된 그런 정보를 소스를 아는, 이 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들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 변경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놓아놨습니다. 이제 구조 변경 비용이 지금 평균적으로 뭐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뭐 대행 서류비 포함이지만 서류비 뭐 한 10만 원대 되고 나머지들은 대행 수수료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뭐 한두 대도 아니고 하루에 평균 2,000대가 구조 변경 신청한다는데 얼마나, 뭐 그러면은 뭐 대행업자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지금 대박이겠습니까? 지금 논한 거죠. 지금 루프탑 텐트까지 이렇게 됐으니. 그러니까 참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국민들은 참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뭐 텐트 열받아서 파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땡겨버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럿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들어오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시는 업체들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사가 감소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끝까지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은 최대 이제 승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업체들도 수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구조변경 대행업자, 그리고 경쟁사 감소가 된 업체들, 이분들이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사단법인, 그런 튜닝 관련된 그런 사단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참고로 이곳은 TS에서 사람이 파견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회원사들 중에서 이제 임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미팅도 하면서 뭐 그런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한국 튜닝 자동차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그냥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근데 우선 캠핑 관련돼서 이 업체를 제가 봤을 때, 이 사단법인을, 협회를 봤는데, 검색을 토대로 내용을 읽어드리면,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정식 인사를 받았고, 현재 265개 회원사가 활동,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23년도 7월에 그 공개된 그 게시물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쪽 관계 쪽에, 그리고 기존에 한국자동차 튜닝협회, 한국자동차 산업튜닝협회가 있지만 전반적인 구성은 튜닝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단법인은 협회는 말 그대로 말단 튜너들과 튜닝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발전을 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국내 튜닝업계를 위한 모임이라는 점은 같지만 저희 그런 협회는 튜너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이런 그런 사단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좀 2016년도 얘기인데 그 관계에 되시는 임원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임원분인 것 같아요. 그런 회원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사실은 우리 이런 루프탑 텐트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여기에 업체들, 회원사, 그러니까 튜닝 관련된 회원사들이 이제 여러 곳이 있죠. 저도 이제 튜닝 관련된 업체긴 한데 저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입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해당 단체가 있는데 이런 해당 단체의 현 상황은 어떤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회원사 가입된 곳, 임원인 곳도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당 소속 업체들에게 제가 확인한 바 교류가 없고 소통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 회원사끼리 모여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회원 인원은 한 200명 중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카페 게시글이 없어요. 그냥 어느 한 그런 총무되는 분이 그런 글들만 좀 올리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곳은 단체 카톡방인데 확인한 바 단톡방에도 특별한 얘기를 안 한답니다. 특별한 얘기를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하는가 싶었죠. 그 내용인 즉슨 서로 대다수가 경쟁사 업체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눈치가 서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러면은 이런 회원사, 이런 단체에 소속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행사 시에 혜택이 뭐냐고 했더니 행사 시에 단체로 부스를 좀 저렴하게 혜택을 주는 거 외에는 특별히 도움받은 게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래서 제가 해당 단체 회장님이 영상 인터뷰를 제가 본 게 있습니다. 21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우수 업체 선정식에서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그대로 한자도 토시 없이 바뀌지 않고 읽어드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법적 혹은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 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각 회원사들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수집된 것들을 법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갖고 다시 회의를 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일반인들이 편하게 튜닝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당 사단법인 회장님께서 영상 인터뷰에서 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우수 업체 선정식에서 캠핑 제국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루프탑 텐트 제조사, 루프탑 텐트 제조사 판매하는 수입해서 판매하든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 루프탑 텐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더 내조 사업을 발전할 수 있게끔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는 건데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물론 그 영상 속에 나오신 회장님은 최근에 바뀌셨습니다.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조직을 인가받아서 한 이유가 이런 거를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건데 의견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네. 자,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한 우수업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인가받은 그런 업체들을 그 타이틀을 이렇게 부과해서 뭐 시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 이제 수상 목록에 올라가신 분들을 보니까 그런 협회에 가입한 분들의 몫인가 제가 의문을 좀 제기하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니까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21년도에 튜닝 우수업체 선정식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된 업체들이 그 우수업체 타이틀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문이. 정말로 이게 정말 일을 열심히 어떤 기준으로 그런 시상을 했는지 좀 뭐 영상이라도 그런 근거 자료 같은 거를 요새 공식 유튜브 채널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자기들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수상하신 분들은 이거를 홍보에 수단을 씁니다. 우리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한 우수업체다 라고 뭐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더 잘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 업체들은 뭡니까 그러면 뭐 이해를 해야 될 거. 이 업체가 잘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물을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감싸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무게에 따른 구조 변경, 뭐 루프탑 텐트, 놀바 등등 이런 타이틀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봤어요. 보통 그 경미한 튜닝으로 해서 이제 분류된 항목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프탑 텐트나 놀바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루프탑 텐트나 놀바는 사실은 뭐 드레스업적인 요소도 뭐 루프탑 텐트는 아니고 놀바는 뭐 드레스업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다수가 루프탑 텐트나 놀바가 있다면 이거는 내전을 위해서 장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근데 이거를 압박하는 무게에 따른 구조변경 압박하면서 구조변경 하라고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럼 왜 하필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국민을 기준으로 상대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전 국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루프탑 텐트를 쓰고 즐기는 레저 유저들이 그러니까 캠핑 관련된 오토 캠핑 유저들이 생각보다 적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확률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이 사항을 건든 게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크게 불만이 제기되기가 어렵고 해당 즐기는 유저들이 대다수가 소수다 보니까 소수라는 거는 몇만 명이긴 하지만 이게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로 판단되고 하니까 강행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 일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 일만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재벌이 못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소수예요, 소수. 제가 하는 일은 정말 소수가 즐기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 보세요. 지나가다가 루프탑 텐트 단차들, 루프 캐리어 단차들, 뭐 레저 스포츠 루프박 단차들 한번 보세요. 그게 내가 어디 출퇴근하는 거리에 얼마나 있는가. 하루에 10대 보면은 많이 발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요. 여행 갈 때나 좀 눈에 보일까?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레저 문화가 발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땅이 적은 것도 있지만 뭐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게 쎄 빠지게 일을 해도 재벌이 못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뭐 10원 마진만 봐도 뭐 이게 뭐 몇만 개, 막 몇천만 개 막 팔리니까 재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막 뭐 금액 단위 크죠. 그러지만은 이게 뭐 월에 뭐 몇 개나 하겠습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재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원도 극히 한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재벌이 못 되는 겁니다. 밥은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튜닝 중 하나로 분류되는
틴팅, 썬팅, 틴팅은 규정이 없을까? 틴팅 규정으로는 왜 단속을 못할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고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국토교통부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의견을. 자, 재밌는 거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썬팅 아니고 틴팅, 아무렇게 하지 말고 규정에 맞게 진행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영상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첨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니까 TS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동일한 거죠. 자, 대한민국 지금 우리 썬팅, 틴팅의 현황이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대다수가 차 안에 있는 식별, 사람이 식별이 안 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얼굴이 막 이렇게 보이면 썬팅이 아니죠. 틴팅이 아니죠. 대다수가 얼굴이 잘,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안 보이려고 하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그런 자동차 법규는 이렇습니다. 틴팅 법규는 이렇습니다. 자동차 앞면 창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입니다. 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 그러니까 측후면이 40%라는 거예요. 40% 이상. 그러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모든 창이 전면, 측후면 모두 통틀어서 투과율이 80%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자동차 그 법규상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경찰차는 어둡죠? 예. 이거는 제가 썬팅 시공해 주는 저희 고객님이 틴팅샵을 하시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경찰차는 15% 한답니다. 15%. 관공서 차량도 35% 이하로 한답니다. 그러면은 VIP 차량, 뭐 아주 높으신 윗분들이죠. 이거는 광고기관 얘기를 지금 예시를 드는 건 광고기관에는 더더욱 안 보이는 거죠. 예. 국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국가 관계된 관공서 부처들이, 관공 부처들이 하는 차량, 사용되는 차량의 썬팅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틴팅이. 결국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썬팅 안 하는 사람 없어. 차 출고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틴팅입니다. 틴팅. 틴팅인데 밝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대다수가 어둡게 합니다. 그게 보통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 표준 썬팅을 했는데 그 기준 선을 했을 때 전면 썬팅 35%, 측후면은 15%입니다. 법에 지금 위배가 됐죠? 국가에서는 전면을 70%라고 했는데 거기 절반 35% 했고, 측후면은 40%라는데 저는 15% 했습니다. 이거는 썬팅 업계분들은 이미 아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차에도 대다수가 지금 저보다 동등하거나 저보다 더 이하일 겁니다. 저는 표준으로 한 겁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차량이 지금 우리가 국민이 6천만 명이 좀 안 되나 지금 그럴 때는 6천만 명이 거의 육박한 상황인데, 이 틴팅 이슈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2천만 명 이상은 다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법규를 지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도 해당 법규를 지정하고도 강행을 하지 못하는, 법규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대규모 반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국민시 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시위 20만 명만 모여도 지금 난리가 나는 판국에 2천만 명 이상이 반발하면은 그거 뭐 나라 맨날 뉴스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관공 차량도 지금 다 어둡게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예. 그러니까 루프탑 텐트는 이런 경미 튜닝 같은 경우를 했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못 하니까, 뭐 극소수니까 강행을 때려잡는 거고, 불법이라고 지정하는 것들은 지금도 문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반발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지금 현재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은 안내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 쉽게끔 해놓은 게 있는데 경미한 튜닝에 관련된 내용 그런 문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없어졌는지 이거를 수정했으면 수정본을 올려야겠죠. 근데 없어졌어요. 며칠 동안. 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 시장은 너무나 후진국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경미한 튜닝 사례에 있던 거를 자, 더 안전해진다고 해서 구조 변경했습니다. 구조 변경 해가지고 사고가 뭐 나려고 했던 게 안 나겠습니까? 구조 변경을 해서 사고가 안 난다고 하면 해야죠. 아니, 사고가 더 감소되는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거를 원래는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이었는데,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편하게 원래 뭐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건데, 이런 걸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법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납득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을 몇 명이 앉아가지고 커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친한 사람 있으면 들어주고, 아, 그래?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정말로 진짜로 올바르게 제시해서, 국민들이 발전할 수 있고 편하게 해서 더 즐길 수 있게끔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나서야 되는 게 정부이고 정부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TS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준 공무원이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단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이런 행정을 진행하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이런 모든 그런 문제점까지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그런 내용들을, 그런 서식을,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도 60km 자기네들 규정에는 60km 이하의 텐트들이 많았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는 허용했다. 근데 지금은 60km 넘는 텐트들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구조비 하라고 한다. 아니, 무게가 뭐 갑자기 몇백 킬로 늘어났어요? 아니, 세상이 바뀌면서 제품의 뭐 질도 좋아지면서 했겠죠. 자,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캠핑을 뭐 경험해 보시지도 않은 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업체들 간의 분쟁,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 걷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너무 편법이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슈화 되면서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그런 정보를 정확히 판독도 안 하고 파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심지어 펌치급을 부과했어. 누가 신고한 사람은 대박이야.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이슈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지자체에서 부과했는데 지자체에서 부과가 됐는데 지자체가 입장을 표명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의견 제시는 받지 않을 거야. 아니, 왜 안 받냐고요. 아니, 해답을, 이거 해명을 하겠다는데, 아니, 범칙금을 부과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내라는 거야? 오산시 관계자분들? 공무원님들? 아니, 범칙을 받은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물건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범칙금 부과. 무조건 신고하면 다 내야 돼요? 관례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런 다른 지역은 또 그런 게 없어요. 아, 괜찮대. 관례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내려온 게 없대. 그리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산하기관이니까 여기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해서 국토교통부로 올려서 발의를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할 정도로 완벽하고 클리어한 상태에서 행사를 했어야죠. 일을 진행했어야죠. 응?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헷갈리고 혼돈하고 있습니까? 응? 제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수입사, 중국산 제품들 수입하는 업체들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루프탑 텐트 쓰고 있는 유저들이 직접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전화도 안 돼. 전화 아예 안 돼. 담당자를 전화 안 됩니다. 서식으로 남기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문서, AI가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다라고. 유저들이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유저들이 서로 공유할 상황이 이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응? 황당합니다, 진짜로. 어이도 없고, 아니, 그런 내용을 안내를 고지를 해주던가,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가, 뭔 방침을 만들어 놓고 강행을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이슈화 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뭐 하십니까 도대체? 거기서 국민 세금으로 돈 받으시면 뭐 하시냐고요. 아니, 담당자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이 많으면 전화 안 받습니까? 그러면 업체들이 찾아간다고 해서 당신들이 만나줍니까? 응? 왜 안 만나주죠? 아이캠퍼도 3번 찾아가서 2차례 안 만나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뭐 여러분이 대단한 집단입니까? 아니, 의견을 그 단체 관계자들하고 소통하러 가는 건데 뭐 로비하러 갑니까? 그리고서 여러분들 당신네들이 내린 결과가 이겁니까?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하단을 내리면 올바르게 내립니까? 검사소 직원들 당신분들 TS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린 거는 60km 이하는 경미한 튜닝이가 이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무게가 60kg 이하인 제품들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하는데도 검사가 돼야 되는데, TS 여러분들은 맞다면서요. 검사 된다면서요. 근데 검사소 현재 최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하면은 찍혀가지고 저희가 피해를 봅니다, 결국엔. 아니, 소명하는데 무슨 피해를 보는 거냐고. 무슨 피해를 줘. 그 텐트를 달고 있는 게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무거워 보이니까 단속 검사가 안 된답니다. 가벼워도. 그러면은 30kg짜리 텐트를 갖고 가도 루프탑 텐트면은 부피가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검사가 안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말 같지도 않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60kg 안 넘을 수가 어떻게 있어. 루프탑 텐트 하나 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과거의 텐트가 얼마나 빼먹은 게 많으면은 60kg 이하였겠냐고요. 그러면은 시대에 반영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게 다들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80년대에 있던 법규를 지금 2000년대에 넘고 2000년대 아니고 2024년을 오고 있는데 우리가 80년대에 그런 법을 적용할까요? 아니,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구조 변경하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사고 안 난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희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 그러면 타이어도 뭐 구조 변경 허가 받을 겁니까? 그럼 제조사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아니, 타이어가 가다 보면 펑크도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뭔가 좋은 안이 나와서 개선의 의지를 서로 간에 상의돼서 업체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서 뭔가 발전시킬 수 있고 상대방도 납득시키고 그런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납득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까? TS 관계자분들. 응? 웃기잖아요. 응? 아니, 현대, 기아. 자, HID가 램프 그런 명칭입니다. HID라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할로겐도 있고, 뭐 HID도 있고, 뭐 요새는 뭐 더 있죠. LED도 있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HID의 그 램프를 불법이었습니다. 할로겐을 껴야만이 합법이었는데 현대 기아가 어느 순간부터 HID를 끼면서 그게 그냥 합법화 된 거예요. 규제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LED 넘어갔죠. 대기업이 이렇게 해서 발전되면은 인용하면은 합법이 되는 거고 소수의 인원이 있으면은 말 못하니까 뭐 때리는 겁니까? 규제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조 변경. 아니 경미한 튜닝 뗐다 붙였다를 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경미한 튜닝이라고 여러분들이 밝혔잖아. 여러분들이 24년에도 이 얘기는 23년 5월 말에도 강화하겠다고 TS 안전공단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5월, 6월에 이제 시행을 했죠. 거의 1년하고 1개월 정도 지나서 뭐 개도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까? 갑자기 검사 안 되고 아니잖아요. 그리고도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24년도 이 안내 책자에도 24년도예요. 24년도. 아니 근데도 아니 그 내용을 얘기하고도 여기다가도 경미한 추리라고 그냥 그들이 밝혔잖아. 예? 근데 뭐 갑자기 왜 무게 탓을 합니까? 무게 탓을. 그리고 사고 난 사례 데이터가 많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집하죠? 아니 내가 뇌절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뭐 범법행위랍니까? 참 난감합니다. 해외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해외는 차대 번호를 조작하거나 차대를 잘라서 용접하거나 엔진을 갑자기 뭐 1000cc를 막 2000cc 갖다 꽂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미국도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해외는 안 그렇습니다. 너는 미국 가 살아 그러면 미국 법을 미국에 있는 튜닝 해. 미국 살면 되겠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해외 사례도 해외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문화도 오래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동차 문화도 지금 완성차 5위 업체 들긴 하지만 전 세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들보다는 자동차 문화가 역사가 짧은 건 맞잖아요. 캠핑도 짧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화를 벤치마킹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그 나라 걸 벤치마킹해서 튜닝 관련 걔네들은 그럼 튜닝을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풀었는데 사고 나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럼 미국도 딸리겠네요. 응?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보다 튜닝이 더 자유롭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이자 저는 뭐 캠핑을 좋아하는 개인입니다. 개인이자 이런 루프탑 텐트, 어닝, 루프 캐리어, 루프박스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 일반인 분들에게 장착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한 회사의 작은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인기가 많이 있는 그런 부류였다면
이미 벌써 뉴스나 이런 데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허나 인기가 뭐 어쨌든 극소수고 지금 뭐 캠핑장은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이제 진짜 즐기고 싶은 사람만 즐기는 거죠. 코로나 때가 정점이었다면 캠핑이가 지금은 바닥입니다. 바닥. 그리고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죠. 뭐 나갈 수 있는 분은 나가시는 거고. 뭐 근데 여기에 또 플러스 뭐 경기는 지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래도 뭐 내전 문화를 즐기려고 나가시면 나가시고 뭐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악재죠. 경기도 안 좋고 뭐 그리고 이런 규제가 압박들어오니 누가 내절을 즐기고 싶었던 분들도 안 즐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산업은 모두 죽는 겁니다. 지금 캠핑 업체들 지금 도산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TS 관계자 여러분, 캠핑 업체들 지금 도산하는 거 캠핑카 업체 탑3 하는 곳에 탑3 안에 들던 회사들 두 곳이 망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탑3 안에 들던 회사들이 그러면 캠핑 용품샵들 이거 뭐고 하네 지금 뭐 다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지금 뭐 루프탑 텐트는 뭐 예외일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저는 기존에 지금 사용하시던 분들 뭐 적게 말하면 저희 고객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범법행위를 왜 했습니까? 범법에 한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돼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 게 사치입니까? 근데 구조 변경이라뇨. 구조 변경을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기죠? 돈이 생기겠죠. 돈을 걷게 되고 소비자는 국민들은 돈을 지불해야겠죠. 근데 또 뗄 때도 내래요. 아니 경미하던 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미하던 게. 그리고 우리가 그 루프탑 텐트 달고 뭐 카레이싱을 합니까? 루프탑 텐트 달고 과속하는 분들 뭐 물론 그분들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루프탑 텐트 다신 분들이 과속하는 평균적인 데이터는 극히 없을 겁니다. 본인도 인지하겠죠. 아니, 차에 그렇게 뭐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갖고 달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만약 그런 항목이 있어서 강화가 됐다면 안전사고에서 강화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어떤 걸로 해서 루프탑 텐트 사고가 많이 나고 어떤 걸로 해서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게끔 공개를 해주셔야죠. 심지어 경미한 튜닝 관련된 그런 사항, 그런 문구가 홈페이지에 사라진 이유도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모두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끝끝내 이거를 안고 가서 이슈화를 덮겠다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거는 유감이고 저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법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캠핑하는 유저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뭔가 이런 규제가 좀 더 완화가 되고 더 즐겁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팩트고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 지금 캠핑 문화가 좀 더 변하고 자동차 튜닝 문화가 변해서 널리 우리가 좀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 많이 좀 널리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